이제 부동산학 기록 세 번째 출제 테마, 부동산 특성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마는 A급이죠.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적으로 구별할 용어는 없지만은 부동산학 개론의 다른 테마들하고 연계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론 파트지만 우리 강론, 더 나아가서 감정평가론까지 연계해서 부동산의 특성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부동산의 특성은 물리적 특성, 같은 말로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죠. 시험에는 이제 자연적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하고 비교되는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적 특성, 요거를 이제 구별해 내는 게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특성들, 특히 이제 우리 토지의 특성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각각의 특성, 우리 부동성, 부주성, 영속성, 인접성, 개별성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성에서는 이 외부 효과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뭐 때문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 때문에 파급되는 효과다, 또는 파생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중성.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중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중성 때문이다. 다음에 우리 영속성. 영속성의 경우에서는 우리 자본이득, 소득이득이 획득 가능하죠. 부동산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무엇에 기인한 것이다? 영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 내야 되겠죠. 또 인접성도 역시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고,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출의 문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외부 효과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하고 그리고 인접성 때문에 일어났죠. 자, 그 외부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 정의 외부 효과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또 구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호가 어디 쪽으로 돼 있는지 또 구별해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를 가져온 것들은 우리 과소, 적게 생산이 된다. 그리고 부의 효과는 과잉 생산이 된다. 요렇게 외부 효과를 우리 총론 파트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뒤에 경제론, 시장론, 특히 시장론의 시장의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64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자, 64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장의 실패의 원인에 또 외부 효과 나옵니다. 같은 테마를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앞에는 총론적 관점에서, 여기 뒤에는 경제론, 시장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나 같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 77페이지에 보시면은 77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토지 정책에서 지역지구제가 있죠. 여기 바로 외부 효과 중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제도,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론에서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 총론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시장론, 더 나아가서 정책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테마라는 거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자연적이라는 말하고 비교되는 용어는 바로 요 인문적이라는 거죠. 인문적 특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체유의 이용의 판단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토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에 우리 인문적, 경제적이라는 건 인문적 개념이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뭐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그래서 서로 또 비교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반드시 우리 정복해야 될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출 34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자, 10회부터 해서 29회까지 11회 때는 무려 4문제나 출제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한 문제로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많이 내야 2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29회 때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중성이 출제가 됐죠. 부중성. 그러면 우리가 보는 30회 때는 과연 출제가 될 거냐? 저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처럼 이렇게 어느 한 테마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부중성부터 해서 개별성까지 더 나아가서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을 결합한 그런 종합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좀 더 어렵게 나간다면은 우리 한 권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각 특성의 개념을 현실 사례, 예를 통해서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 특성들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기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론의 마지막 테마인 부동산 속성을 정리해보죠. 이건 C급이죠. 잘 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오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외적으로는 비교되는 요는 없겠지만 민법하고 연계하는 거. 민법하고 민법 212조 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의 다른 용어들 있죠. 그리고 공법까지도 이렇게 좀 연계해서, 그래서 타법, 특히 민법하고 연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적으로는 부동산 속성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공간이죠. 공간 가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공간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또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공간, 이 공간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중 또는 지하라고도 하죠. 지하, 수평, 공중 공간을 각각 구별하는 거죠. 여기에 또 관련된 내용들을 또 구별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공중 공간하고 관련된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TDR, 미국의 제도입니다. TDR은 미국의 제도인데요. 우리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공중 공간하고 관련된 용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우리 속성은 11회 때부터 해서 22회까지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뜰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하고, 특히 이제 공간, 요게 나오겠죠. 공간이. 그래서 기존에 냈던 그런 기출 문제를 짬뽕시켜가지고 마치 새로운 문제처럼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첫 번째 나무인 이 총론 파트의 중요 4개의 테마를 엄선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따자 부동산학개론 총론 파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렇죠. 기출문제로 승을 해서 완전히 이 한 권을 따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다가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요 한 권을 따자에 저거 빈 공간이 많잖아요. 한 권을 따자의 장점이 뭡니까? 빈 공간이 많다는 거죠.
빈 공간이 이런 빈 공간에다 적어내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없다. 그럼 뭐 포스트잇을 또 활용해서 나만의 단권화를 이루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시험 당일 직전에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볼 수 있게 나만의 단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개론 총론 파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